창원시의 거주자의 매수가 약 12.6%였던 2017년 11월에 비해 2019년 12월에는 매매 거래의 절반인 49%나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투자 리더들을 위한 공간 자투리TV입니다. 오늘은 PD수첩에서 방영한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원인에 대한 보도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강남 상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93명이고 이 중 18명이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파트의 시세가 5억이라면 전세 2억 5천을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억 1억 원은 자기 자본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나머지 1억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준비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고시원에 위장 전입을 하는데 부자이면서도 무주택자가 청약에 유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PD수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0군데의 고시원 중 206군데나 위장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시원을 이용하여 청약에 유리하게 접근하는 이 방법은 개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마도 누군가의 코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 불경기로 인해 다량의 미분양 사태로 집값이 끊임없이 하락했던 창원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사업이 위기를 맞으며 창원시의 경기 불황을 몰고 와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력의 갭 투자에 의해 일부 아파트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직접 방문해서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먼저 보내 매입한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전주 등 외지인이 몇 채씩 매입하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입지, 주변 환경, 장래성, 건물의 하자 등 꼼꼼히 살펴본 후 고민 끝에 매수하는 것과 달리 매물을 그냥 싹쓸이하는 수준입니다. 갭 투자를 이용한 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거주자의 매수가 약 12.6%였던 2017년 11월에 비해 2019년 12월에는 매매 거래의 절반인 49%나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방송에 나온 창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대대강, 즉 대전, 대구, 광주에서도 보이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들 지역의 급등한 아파트들도 외지인들의 갭 투자에 의해 시세가 폭등한 것이 많습니다. 이어 매수자 중 다수가 법인 명의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개업자는 법인이 대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또한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에 비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세금을 줄이기 쉽다고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이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세금에 무조건 유리하고 대출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 비해 법인이 경비가 폭넓게 인정되고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개인 투자에 비해 세무 회계 비용과 사대보험의 증가라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투자에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칫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면 좋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출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가보다 불리한 편입니다. 중개업자는 대출이 유리한 것처럼 알고 말하는데 실제 은행에서는 법인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꺼립니다. 이는 법인의 특성에 따른 것인데요. 법인이 해산, 즉 폐업하게 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개인보다 대출을 더 꺼립니다. 만약 법인이 설립된 지 시간도 꽤 되고 매출도 많아 신뢰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모를까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 법인이나 매출이 받쳐주지 않는 법인은 오히려 대출 자체를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절세를 위해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니 이 부분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이어 외부 세력의 갭 투자에 의한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실수요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일부 갭 투자자들은 투자라고 말하지만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이들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바로 시세를 높여서 감매물로 내놓기 때문에 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내용을 요약하면 2014년 전 정부에서 집 사는데 온갖 혜택을 줘 부동산의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불로소득의 투기꾼이다. 이는 비단 주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축구공, 운동화, 레고, 만화책, 심지어는 유명인의 머리카락이나 대소변까지 소장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수익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마도 국민 모두에게 예민한 내용이기에 투자, 투기 모두 불로소득으로 보는데 잘못된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다른 자산과 같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꾼들의 잘못된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킨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불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므로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에 이 주제를 따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도박판화되었다. 이 부분도 전 국민이 아니라 일부 돈 많은 투기꾼에 의해 도박판화되었다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진 돈이 적은 사람은 투기든 투자든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진 돈이 적은 사람은 투기든 투자든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부 돈 많은 투기꾼에 의해 사회가 왜곡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을 이용해 투기했다. 법인으로 매수하는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말했듯 일부 법인이란 형태로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고 매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방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청약에 유리하기 위해 고시원에 위장 전입을 한다. 마지막으로 울릉도에는 부자가 많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저렴한 아파트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급등하는 수억 원대 아파트에 비해 소형 그리고 저가 아파트는 하락한 현실을 보면 더 떨어질까 겁나 매수를 못합니다. 또 가격이 많이 올라 비싸서 못 삽니다. 중대형 아파트들은 계속 상승해서 돈이 부족해 못 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얼마 전을 생각하면 상투를 잡는 것이 아닌지 하는 두려움에 못 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수한 후 바로 가격이 하락할까 두려워 못 삽니다. 하지만 한번 투자로 재미를 본 사람들은 계속 매수합니다. 투자자든 투기꾼이든 앞선 내용처럼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라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안 하더라도 자신이 거주할 집은 되도록 빨리 매수해야 합니다. 망설일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집니다.